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미혼 남성입니다.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아직 결혼은 못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혼하고 잘 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어릴 적부터 소꿉 친구였는데 여자입니다. 저희 양쪽 부모님들도 서로 친구라서 임신도 같은 시기에 하고 출산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나중에 크면 둘이 결혼을 시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아무래도 태어나서부터 친구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그냥 정말 가족 같은 친구지 이성으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고 한 방에서 잠도 같이 자고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 친구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이 친구도 저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먼저 이 친구를 좋아했어요. 군대 가기 직전이었는데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이 친구가 저를 많이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매일 밤 술에 쩔어서 살았는데 항상 옆에서 같이 술 마셔주고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우리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아파트 정문에서 뽀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하고 웃긴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던 우리가 입을 맞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깊은 키스까진 아니었고 그냥 뽀뽀였어요.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여기서 그녀가 제 스킨십을 거부한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여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진 않았어요. 서로가 처음이라 어색하긴 했지만 분위기는 둘 다 좋았습니다. 제가 당시에 술도 술이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본 그녀의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뽀뽀를 하고 나서 둘 다 어색해했지만 그녀도 싫어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군대 입대를 일주일 남겨놓은 상황이라 사귀자는 말은 차마 못하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두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가 나와서 항상 만나서 예전처럼 놀았어요. 마치 그 뽀뽀 사건이 없는 일인 것처럼 어색함 없이 즐거웠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고 그녀도 그런 것 같았어요. 군대 전역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전역하고 나면 진지하게 고백하고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말년 휴가를 나왔을 때 그녀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저를 기다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서로 어느 정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가 된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 그녀가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키도 165 정도의 늘씬한 몸매였고 얼굴도 대부분 남자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귀엽고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신입생 때부터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녀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친구나 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전까진 한 번도 의식한 적 없는데 남들이 다 그녀가 예쁘다고 하니까 정말 이쁘긴 한가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엇갈리기 시작하니까 계속 더 엇갈려 갔습니다. 저도 바로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었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짐을 반복했지만 둘 다 동시에 솔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우린
서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연락을 뜸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둘이 술도 마시고 손잡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그냥 친구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술을 진탕 마신 날에는 그녀도 저도 서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키스를 하고 안은 적도 있어요. 마치 머릿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주기적으로 한 번씩 서로를 강하게 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로 사귄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서로의 애인에게 걸려서 헤어진 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린 그저 친구 사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너무 오랜 친구고 키스 정도, 술 먹고 스킨십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아무래도 서로 원하고는 있지만 만약 사귀게 되었다가 헤어지면 정말 우리 관계는 끝이라는 생각에 둘 다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지금의 남자를 만나고 연애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이었고 결혼을 결심한 이 친구를 이제 정말 친구로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친구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남자도 직업도 좋고 괜찮아 보여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독한 의처증이었고 제 친구가 회사 생활하면서 연락하는 남자들도 못마땅해하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가끔 손찌검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남편의 의심의 대부분은 바로 저를 향한 의심이었어요. 제가 자기 아내와 너무 친하게 지내니까 불안해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 남자가 의심을 하든 말든 예전처럼 자주 만나서 놀았기 때문에 아마 더 화가 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자주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저와 단 둘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웠지만 결국 그녀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술 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항상 그녀가 울면서 끝이 났어요. 그때마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도 좀 답답했어요. 기왕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결혼하고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싶더라고요. 헤어지라고 하면 이혼하기 무섭다고 하고 남편이랑 살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다가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도 점점 지쳐갔고 얼마 전에 그녀가 또다시 제게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서 징징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이혼해버리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는 이혼녀로 혼자 살기 너무 무섭다면서 저보고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결혼이든 뭐든 다 내가 책임지고 평생 데리고 살 테니까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와 그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제 마음을 똑바로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랬더니 그녀가 놀란 토끼눈이 되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진짜 나 책임질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또 너무 예뻐 보였어요.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전 20대 초반에 그 마음이 다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예뻐 보여서 그녀가 유부녀인 것도 있고 키스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까지 키스를 한 적이 몇 번 있지만 그건 보통 술 먹고 서로 삘 받아서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키스라면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도 사실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옛날부터 서로의 집에는 자주 놀러 갔었지만 그날 그녀를 제가 혼자 사는 집으로 데려왔을 때 이미 우리는 소꿉친구가 아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친구 사이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우리 집에서 같이 눈뜨고 그녀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 그녀가 친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그녀를 집으로 다시 데려다 줬고 그 뒤로 남편과 바로 이혼 진행을 하더라고요. 결혼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혼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도 이혼한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었지만 저와 정식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화를 풀고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이혼하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혼수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도 있고 혼수도 있고 이제 그냥 결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멀리 돌아오고 비록 그 과정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하고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맞는 짝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헷갈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서 맛본 손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 자꾸만 생각이 나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일반 사무 업무도 보지만 의류 관련 물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종종 무거운 걸 들고 일을 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작업할 만 하지만 바쁜 시즌에는 물류량도 많아져서 가끔씩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시즌 의류 촬영건으로 바닷가 쪽으로 촬영을 가는데 열흘 정도 출장을 가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선발대가 먼저 출발해서 사진 촬영 장소를 먼저 셀렉하고 그 다음 팀이 의류랑 장비 준비해서 내려와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입사 동기 한 명이랑 같이 먼저 선발대로 출발을 했고 잡은 숙소에 짐을 풀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지방 출장을 올 때면 여행을 온 기분도 들고 좋았어요. 이번에는 특히나 바닷가 근처이다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촬영 장소로 적합한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바닷가 근처에서 조개구이에 술이나 한잔 할 생각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와, 이게 입사하고 얼마 만의 여유냐? 바다 보면서 조개구이라니 너무 좋다. 그니까 이런 게 힐링이지. 맨날 일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어. 급여 인상도 안 해주면서 부려먹기는 엄청 부려먹는다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남자친구 만날 시간도 없어. 맨날 야근해 출장해 죽겠다. 그래도 너는 남자친구라도 있지. 난 연락하는 남자도 없어서 얼마나 외로워 죽겠는데. 하긴 이렇게 지치다가도 남친이랑 뜨거운 밤 보내고 나면 피로가 싹 풀려서 좋은데 우리 불쌍한 민정이 어쩌나? 야, 남자친구 있다고 지금 약 올리냐? 이 언니 남자 못 만난 지 지금 2년도 더 넘어서 슬프다고. 알겠어. 장난이야, 장난. 출장 끝나고 올라가면 남자 소개시켜줄게. 요즘 연애 안 하더니 너 히스테리가 너무 늘었어. 진짜지? 괜찮은 사람으로 소개시켜줘야 된다. 이 언니도 연애 좀 찐하게 해보자. 그렇게 입사 동기 친구랑 소주 한잔하며 조개구이에 바다를 안주 삼아 먹다 보니 술이 아주 술술 들어가서 과하게 마셨습니다.
다음날 늦잠을 잤고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팀원들이 왔어요. 이제 가져온 짐을 가지고 나르는데 아직 숙취가 덜 깬 건지 덤벙대다 허리랑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네 이런 느낌으로 잠깐 통증이 있다가 조금 쉬니 괜찮았었는데 계속 물건을 옮기고 몸을 써서 그런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파오더라고요. 일단 촬영 때 입을 의상이랑 소품들을 다 정리해 놓고 얘기를 하고 병원을 가려고 나왔어요. 촬영할 때 저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동기한테 부탁을 하고 나왔습니다. 검색을 하고 시내 쪽으로 정형외과를 찾아서 나갔는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다들 물리치료도 하고 그러다 보니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기다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기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을 찾아봤습니다. 다시 돌아 들어오면서 슈퍼가 보이길래 여쭤봤어요. 혹시 진료 빨리 볼 수 있는 정형외과가 어디 있는지요? 그러니 안쪽으로 들어가면 병원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내까지 나가기 힘드신 분들이 주로 가는 병원이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알려주신 곳으로 가보았어요. 확실히 시내보다는 한적하더라고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니 카운터에 간호사 같은 분이 계셨고 저는 접수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대기는 제 앞에 한 분이 있고 없었어요. 빨리 진료 보고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점심시간이 걸려 진료를 볼 수 있으려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까지 접수를 받고 진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셔서 간호사분을 붙잡고 계속 뭐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료비가 비싸네. 이번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약 좀 넉넉히 주면 안 되냐. 간호사분을 붙잡고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할머님, 잠시만요. 김민정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저는 간호사의 말에 진료실로 들어갔고 간호사분은 할머님이랑 다시 실갱이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막무가내셨어요. 그래서 참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저 허리랑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아파서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병원이라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으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틀 정도는 쉬시는 게 좋아요. 옆쪽에 물리치료실로 가서 누워 계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 말에 옆쪽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선희씨, 먼저 식사하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선생님 저 그러면 시내 다녀와야 돼서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올게요. 자, 전기치료하고 몸찜질팩 해드릴게요. 네. 의사쌤은 제 다리랑 허벅지 쪽을 쓸며 치료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둘만 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긴장을 했는지 쌤 손길 하나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남친 없이 외롭게 있다 보니 굉장히 민감해졌나 봅니다. 죄송해요. 너무 간지러워서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네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적인 현상인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의사쌤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 병원이라 늙은 할아버지가 있을 줄 알았는데 30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훈훈하게 생긴 의사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갔나 봐요. 저는 손길에 일부러 좀 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의사쌤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치료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제 말 한마디로 인해 저희를 감싸고 있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보니 손길 하나로 저를 저 멀리 보내버리는 의사쌤 덕분에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기 10분 전쯤 우리는 모든 걸 끝냈고 간호사분이 들어오는 소리와 동시에 저는 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좋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문을 향해 나가니 간호사분이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정님! 네? 계산하고 가셔야죠. 어머, 내 정신 좀 봐. 죄송해요. 찜질하면서 편안해서 잠들었다가 깼더니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쵸? 치료받다 보면 잠드시는 환자분이 엄청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하세요. 그렇게 저는 결제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끝내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지금까지도 그때가 계속 생각이 나요. 다시 그 시골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너무 멀기도 하고 찾아갈 용기가 없네요. 그 병원에 다시 가보는 건 안 될 일이겠죠? 그냥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며 제 마음속에만 고이 간직해둬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